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즐겨 읽던 책을 만들고 빌려주던 곳을 새책점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책이 아주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한문으로 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런 책은 선비나 관리가 아니라면 읽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이 만들어지고 글을 깨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새책점은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빌려주던 곳이에요. 사람들은 새책점의 덕분에 이야기책의 재미에 푹 빠졌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책을 좋아했을까요?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책을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책 빌리러 왔어요. 글 오진원, 그림 정승희, 출판사 웅진 주니어. 책 빌리러 왔어요. 책 빌리러 왔어요. 돌쇠가 빈 지게를 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 구경을 하네. 아마 오늘은 운 좋게 나무가 금방 팔렸나 봐. 시장에는 이것저것 볼거리가 참 많아.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저것 봐.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게 틀림없이 이야기판이 벌어진 걸 거야. 돌쇠도 얼른 비집고 들어가 귀를 기울여. 이야기는 벌써 한참 지나간 것 같아. 아, 그래, 홍길동은 도적이 된 거요. 도적은 도적인데 못된 양반들 걸 훔쳐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나눠주니 그냥 도적이 아니라 의적이지, 의적. 게다가 재주가 어찌나 뛰어난지 팔도에서 동시에 홍길동이 나타나기도 했지. 나라에서는 홍길동을 잡아 올려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고 말이야. 돌쇠는 자기가 홍길동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 어느새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해. 하지만 홍길동 이야기에 빠져버린 돌쇠는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아저씨, 제가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런데 앞부분만 다시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이놈아, 나도 일을 봐야지. 언제까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정 궁금하면 너도 새책점에 가서 책을 빌려다 보려무나. 새책점이요? 돌쇠는 눈이 번쩍 띄었어. 새책점! 돌쇠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 새책점이라면 돌쇠도 알아. 책을 빌려주는 곳이지. 그런데 새책점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일 줄은 몰랐지 뭐야. 진작 가볼 걸 그랬어. 새책점에 있는 책은 모두 한글로 써 있다는데 한글이라면 돌쇠도 조금은 읽을 줄 알거든. 새책점에서 책을 구해서 볼 생각에 돌쇠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휴, 드디어 새책점에 도착했어. 숨을 가다듬고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뭔가 붙어 있어. 어라? 홍길동전만 있는 게 아니네. 홍길동전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돌쇠는 새책점으로 들어갔어. 와, 사방에 책이 빼곡해. 무슨 일이냐? 새책점 주인이 물어. 책을 빌리려고요. 좀 둘러봐도 되겠죠? 돌쇠는 새책점 이곳저곳을 구경했어. 찾는 책이 있느냐? 저 홍길동전이요. 홍길동전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담보를 보자. 담보요? 그래, 담보 말이다. 책을 빌려가서는 안 가져올 때를 대비해 맡기는 거지. 보통 녹그릇을 많이 맡긴다. 책을 다 보고 가져와서 책 빌린 값으로 이전을 내면 돌려주마. 돌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돌쇠는 주인에게 사정을 했지. 담보로 맡길 물건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앞으로 닷새 동안 나무를 해다 드릴게요. 닷새째 되는 날에 책을 빌려주세요. 돌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주인의 입가에 웃음이 번져. 하하, 맹랑한 놈이로구나. 내 장담은 못하지만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첫째 날 나무 한 집 해다 주고 새책점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둘째 날 나무 한 집 해다 주고 새책점 책들을 둘러보고, 셋째 날 나무 한 집 해다 주고 주인에게 꾸벅 인사하고 돌아가려는 때였어. 나무는 더 이상 해올 거 없다. 느닷없는 주인의 말에 돌쇠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소. 너 새책점에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냐? 새책점에서 정소하고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하단다. 일을 열심히 하면 책을 빌려주마. 아, 이놈아, 왜 대답이 없어? 돌쇠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큰 소리로 대답했지. 네! 청소를 하는 돌쇠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질 않아. 새책점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 그때였소. 물 좀 다오. 새책점 한쪽 구석에서 책을 베껴 쓰던 필사장이었소. 돌쇠는 얼른 물을 갖고 갔지. 방해가 될까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쪽에서 하는 일이 궁금했거든. 물을 들고 갔던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구경했어. 어쩜 그렇게 멋지게 글씨를 써내려가는지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글씨를 따라가며 읽고 있었어.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어디 그럼 이것 좀 한번 읽어보겠느냐? 네가 불러주면 훨씬 빨라질 것 같다. 돌쇠는 필사장이가 써내려가는 것에 맞춰 또박또박 글을 불러줬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아, 수고했다. 아닙니다. 혹시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책 만드는 일을 좀 거들어 보겠느냐? 예! 돌쇠는 기쁜 마음에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소. 책 만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직접 만드는 일까지 해볼 줄은 미처 몰랐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해야 한다. 먼저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종이 위에 들기름을 잘 발라야 해. 들기름이 다 마르면 종이를 반으로 접어 순서대로 올려놓거라. 책 표지는 3배로 잘 싸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포개어 놓은 종이 위에 표지를 덮고 구멍 5개를 가지런히 뚫으려무나. 이제부터 이렇게 가운데 구멍부터 끈으로 단단히 묶어보아라. 마지막으로 틀로 꽉 눌러 고정하면 된다. 그러면 책이 다 된 거다. 심부름 좀 갔다 오너라. 주인이 책 서너 권을 보자기에 싸서 돌쇠에게 주며 말해. 사직동에 있는 새책점을 아느냐? 사직동은 알지만 새책점은... 사직동 근길에 가면 바로 보이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갖다 주어라. 여기서 일을 계속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사직동 새책점에 도착한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새책점 크기도 엄청나고 책도 엄청나. 이 세상에 책이란 책은 다 있는 것만 같아. 주인 아저씨가 때때로 이곳에서 책을 빌려다가 베껴서 책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났소. 드나드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소. 가져온 책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자꾸 뒤돌아보게 돼. 다음날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책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내 잠시 나갔다 올 동안 잘 살피고 익히도록 해라. 돌쇠는 책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해. 그런데 가만히 있자. 홍길동전 아냐? 돌쇠는 홍길동전을 꺼내들고 단숨에 읽었지. 홍길동전을 이렇게 빨리 볼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뭐야. 계세요. 손님이 왔소. 돌쇠가 혼자 맞는 첫 손님이야. 아직 새책점 일을 다 익히지도 못했는데 실수라도 할까 조마조마해. 휴, 다행이야. 손님이 찾은 춘향전은 아까 책들을 살필 때 눈여겨봤었거든. 손님한테 담보로 녹그릇을 받고 새책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는 춘향전을 가져다 줬지. 어느새 조마조마하던 마음은 간데없고 제대로 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어.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새책점 주인이 홍길동전을 꺼내주며 말해. 오늘 밤에 가서 보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알았느냐? 돌쇠는 책을 받지 않고 씩 웃으며 다른 책을 한 권 가져와. 홍길동전 말고 전우치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저 사실은 일하면서 홍길동전은 다 봤거든요. 뭐라고? 돌쇠는 담뱃대를 휘두르는 새책점 주인을 피해 얼른 달려나가. 돌쇠의 뒷모습을 보는 새책점 주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져. 몰래 읽은 건 괘씸하지만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독자가 생겼으니 말이야. 한글아 고마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나란 일을 하는 관리들이나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만이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을 읽었죠.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치고 책을 읽게 되었죠. 하지만 읽을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꼭 책을 구하고 싶다면 책을 빌려 한자 한자 똑같이 베껴 써야만 했죠. 하지만 책을 빌리기도 어려웠고 깨끗하게 베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책회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소설책을 자기들이 베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책을 팔았죠. 그러다가 책이 잘 팔리니까 어떤 사람에게 책을 베끼게 해서 더 많은 책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책을 빌려주던 곳, 그곳이 바로 새책점이에요. 자, 지금 보는 귀장각도예요.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죠. 귀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책이 가장 많은 곳이죠. 책이 무척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귀장각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새책점으로 오세요. 새책점은 조선시대의 책 대여점이에요.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새책점이 처음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이라고 해요. 새책점은 여러 가지 소설책을 깨끗이 베끼고 튼튼하게 책으로 묶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책을 빌리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죠. 하나는 책을 빌리는 값으로 내는 책세이고 또 하나는 책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맡기는 담보예요. 당시의 책은 아주 귀한 것이어서 담보는 책보다 더 값나가는 것을 맡겨야 했어요. 집에서 쓰는 물건 중 귀한 것으로 녹그릇이나 촛대, 요강 같은 것들이 있었죠. 책을 빌릴 때 담보로 어울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새책점은 보통 녹그릇을 파는 유기전에 차려졌어요. 책을 빌려간 손님이 책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책점 주인은 담보로 받은 녹그릇을 팔면 되니까 손해 날 것이 없었죠. 담보로 맡겼던 유기들 한번 볼래요?
그리고 책세로 주었던 조선시대 화폐예요. 새책점 단골 손님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새책점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양반집 부녀자들이었어요. 양반집 여인들은 평민들에 비해 책과 친숙했고 중국 소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금방 소설의 재미에 빠졌죠. 소설이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양반집 여인들은 비녀나 팔찌처럼 귀한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와서 책을 빌리기도 했어요. 양반집 남자들은 그런 모습을 곱게만 보지 않았죠. 소설책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재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새책점의 소설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궁궐의 궁녀들도 소설을 즐겨 읽었고 평민들은 물론 노비까지도 새책점을 드나들었으니까요. 한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새책점의 책들을 읽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음 보여줄 그림은 담배 썰기 그림이에요. 조선시대의 김홍도의 그림이죠. 열심히 담배잎을 썰고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담배잎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쪽에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보여요. 소설 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새책점은 서울에만 있었대요. 새책점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전국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어요. 새책점은 서울에만 있었죠. 서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도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라 새책점이 생기고 발달할 바탕이 되었죠. 새책점이 서울에만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여름철이면 서울로 친정 나들이를 온 여자들이 새책점에서 소설책을 잔뜩 빌려다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곳에서 사는 여자들은 무척이나 부러웠을 거예요. 자, 책 읽는 모습의 여인이에요. 조선시대의 윤덕기가 그린 그림이죠. 바쁜 집안일에서 벗어나 책을 읽는 양반집 부인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여요. 이 여인은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무엇일까요? 새책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책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주로 중국 소설이 많았을 거예요. 삼국지, 서유기, 수호전 등은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어요. 조선 소설로는 구운몽, 장풍운전, 최연전, 장박전, 소운전, 숙향전, 옥교리 등이 인기가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판소리를 소설로 만든 흥부전이나 춘향전,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화홍련전, 사시남정기, 옥루몽도 인기를 끌었고 멋진 영웅이 나오는 홍길동전, 전우치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예책 옥중화 중에 한쪽, 옥중화는 감옥 속의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에는 감옥에서 이몽룡을 기다리던 성춘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춘향전, 옥중화 등 다양한 제목의 소설로 만들어졌죠. 옛날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책에서 만나는 옛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책점의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려 읽다 보니 낙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책을 읽고 느낌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 쓴 글자나 빠진 글자가 있다고 또는 내용이 빠졌다고 불만을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죠. 책 빌리는 값이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써놓은 사람도 있었고 뜻도 없는 그림이나 낙서를 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책점에서 빌린 책이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건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책이라면 깨끗이 돌려주어야 해요. 하지만 옛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서인지 100년이 넘은 책 속의 낙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흥부전의 끝부분 이야기가 끝나고 남은 종이 위에 이야기를 베껴 쓴 필사장이가 쓴 글이 보여요.
글씨를 잘못 썼으니 흉보지 말고 재미있게 읽으라고 적혀 있어요. 소중한 정보가 정말 가득 담겨 있는 책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책들을 볼 때마다 꼭 보물을 하나씩 건져낸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책 빌리러 왔어요.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6학년과 연계 있는 책이네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오랫동안 읽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책 빌리러 왔어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